네, 반갑습니다. 네, 중앙교육부 사무국장 김신관 교무입니다. 이게 오늘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큰 박수로. 이제 아마 저희들이 교단에 다니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이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들이 실생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더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취지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하신 분들이 보여주시는 이렇게 마음 공부에 대한 이제 관심과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콘서트를 통해서 점점 더 커지고 또 그 열정들이 주위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이 전해져서 조금 더 이 마음 공부가 우리 제가초가 교도님들과 이제 익산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영원하면서 이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교리 실천 강연대회를 해왔던 그 행사를 처음으로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꾸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된 배경에는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법회를 5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법회를 쉬고 그렇게 밥 먹듯이 법회를 쉬면서 올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대종사님 교법은 원래 교화단을 통해서 이렇게 집단으로만 꼭 법회를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였는데 그런 연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법회를 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올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화단별로 공부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꿋꿋하게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 그러면 이거 마음 그렇지 않아도 공부가 너무 힘든데 공부 소리 빼면 안 되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공부가 원불교의 트렌드고 이 마음 공부 그러면 그동안 공부에 가졌던 그 뭐라 그럴까 무거운 생각을 오늘은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자. 마음 공부는 매우 유쾌하고 재밌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저절로 힐링이 될 수 있는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다. 그게 마음 공부라는 걸 한번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바탕이 돼서 오늘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 공부 대학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걸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 대학을 그동안 3기째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공부해왔던 공부인들이 용기를 내서 기꺼이 대중 앞에서 일기도 발표하고 서로 문답 감정하고 서로 같이 공부해가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이 오늘의 패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대중 앞에서 일기를 발표한다? 이게 참 용기를 필요로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되거든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우리 공부에 우리가 실제 공부할 자료인데 그것을 그동안에 너무 무겁게만 받아들였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이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마음 공부는 재미있는 거다. 그리고 함께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 오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인사를 제가 그냥 시키겠습니다. 김현득 교무 박수로. 그래서 한 3번 모였나요? 3번 모여서 토크를 해보고,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 해야 되니까 토크도 해보고 서로 감정하는 연습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선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약간 어설프고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상황에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장이다. 생생 체험하는 현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즐겁게 참여하는 그런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패널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주인공이라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교관님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아주 즐겁고 유쾌하고 편안한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편안한 시간이 되도록 준비를 해주신 아까 이제 현득 교무님께서 지금 다른 6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이제 마음껏 콘서트를 진행해 주실 텐데요. 지금 이제 콘서트를 진행을 해주실 콘서트 진행자 우리 김현득 교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법회도 이렇게 오늘 보시고 오후에 고단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으러 오신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 앞에 선물을 많이 준비했어요. 저희는 이게 같이 공부하는 콘서트가 되기 위해서 동참해 주신 분에게 교구장님 표 대추차, 그 다음에 여기는 대한체육사표 선목운동기구, 이것도 아마 교구장님이 내주신 것 같은데 소화가 잘 안 되실 때 경계 왔을 때 드시고 체하지 말고 소화반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할게요. 이 앞에 보이시죠? 오늘 주제가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 예, 저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를 대종사님식으로 가장 잘 표현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화반 쏘겠습니다. 자, 누가 손 들고 말씀해 주시죠. 대종사님 언어로 마음 공부 토크 콘서트. 저요! 깜짝이야. 예. 용신밤 놀자!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또 정답 아닌 것 같아요. 예. 모르시겠어요? 예. 예, 대성님. 상시훈련법. 네. 예. 몇 자예요? 몇 자? 여기서 제 생각에는 2자만 바꾸시면 정답으로 인정할게요. 2자만 바꾸면. 저요. 예. 예. 뭐라고 막 강요하는데 해요, 빨리. 모르잖아요, 맞을지. 예. 뼈요. 오, 예, 정답.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냐면, 우리 수행 과목 11과목 중에 회화가 들어있습니다. 회화가 토크죠. 말하는 것을, 대화하는 것을 그 수행 과목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경우가 깊이 생각해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별로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어떻게 회화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좀 보여주려고 저희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서두에 좀 했습니다. 저희 패널들 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차렷 인사. 네,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현득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톡교당 윤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솔솔소송 마음대도 공부방 이정심입니다. 죄송합니다. 초보입니다. 리허설을 했는데도 생방되니까 그러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일교당의 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교국 팟캐스트 라디오에서 경산 상사님의 작은 창에 달빛 가득한 이를 낭독하고 있는 은혜 가득 이리교당 이혜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꽃이다. 도원교당 정명숙입니다. 함께하는 도반들이 있어 반갑습니다. 이리교단 이현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리허설 때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막 재롱도 떨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좀 빼먹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 올라오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객석에서. 공부를 다 했다면서 왜 저렇게 말하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아시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어긋만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여기에는 사실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마음공부대학에 3기나 나왔지만 나는 보통급인가비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참고적으로. 네, 저입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밖으로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할 거고 또 질문도 좀 받을 거고 대답이 곤란한 부분은 앞에 계시는 교무님들 무작위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쪽으로 받으실 준비도 좀 하시고 저기 우리 공사님도 뭐 그런 거 질문 나가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니 근데 예.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이게 우리가 일기를 발표하는 게 사실 좀 쑥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교당에 다니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 대학에 다니면서 보니까 막 서로들 일기를 발표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그게 아니 저분들이 왜 그러지? 좀 일기라는 것은 뭔가 감추고 싶고 뭔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막 숙제 안 해가면 막 이렇게 벌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본인은 어색한데 누가 이리교당은 막 서로 발표하려고 그런가요? 그렇지. 이리교당에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동일교당은 제가 알기로는 막 서로 발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교당이라고 자랑했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소한 마음공부대학에 오시는 분들은 일기를 좀 이렇게 기재해서 발표하시는 것에 부담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일기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발표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양해하시고 가만히서 들어주세요. 자, 오늘 공부 자료 누가 먼저 내놓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일기는 이쪽에 띄워주실 겁니다. 함께 같이 보셔도. 예. 요란한 내 마음. 못하면 못한다고 툭 까놓고 말하면 될 것을 뭐하러 덜컥 해보겠다고 해놓고 마음일기 기재거리 하나 정해 기재도 못하고 전정하는 거냐? 이쯤 되면 경계다. 요란한 경계 속에서 핸들을 잡고 달리는 나를 본다. 정전연마가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 순간은 내 일생 최대의 난관이다. 지금이라도 나 못하겠으니 잘할 수 있는 누구 섭외해 줄 수 없겠냐고 해볼까? 나는 그냥 뒤에 앉아서 참관하면서 박수치고 호응은 잘할 수 있는데 요란의 극치다. 하필 꽉 막힌 내 마음처럼 길도 막힌다. 깊은 호흡을 하며 알아차린다.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챙겨서 사고 없이 교단까지 무사히 가야지. 미순, 너는 왜 일기 기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냐? 왜 자꾸 미루는 것이냐? 너 너무 잘하고 싶어서? 뭔가 뻔뻔하게 써서
잘했다 칭찬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뭐 네 속물근성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싶어서 괜히 했다 싶은 짜증도 올라오고 부끄럽고 창피만 떨겠다는 마음도 올라온다. 심지는 원래 잘한다 못한다는 요란함이 없건만은 나는 잘하고 싶은 경계에 따라 요란해진 마음을 붙들고 자성의 정을 세우지 못하고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주착심이 끌리는 요란한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심호흡 몇 번 하면서 교당 계단을 오른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한다고 패널로 섭외를 했어요. 흔쾌히 처음에는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전 3번 모일 때마다 오면서 있어진 마음이에요, 저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일기를 쓴 겁니다. 간략하게 쓰느라고 이제 그런 전후 설명이 없어서 그런 건데 참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본인 마음을 일기 처음 썼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나름 쓴 일기가 처음이라고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들으시면서 우리 공부인들 예. 저는 이 일기를 쓰신 걸 보니까 정말 우리들 마음하고 같잖아요. 저희들도 여기 섭외되었을 때 상당히 많이 떨리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처음 쓰는 일기치고는 정말 너무 자기 마음을 너무 잘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일기가 이렇게 일생일대의 난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좀 또 예, 싶더라고요. 마이크에다 가까이 계시고 예. 그 순간만큼 그 순간. 그 순간. 네, 그 순간만큼. 여기 썼잖아요. 네. 뭐 잘하고 싶어서 네, 잘했다라고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에 주착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분별성과 주착심 따라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을 명확히 보고 기대는 하셨어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편안하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챙겨서 알아차리고 심호흡하고 교당에 올라와서 예, 예. 또 같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재미있으시냐 이거죠. 지금도 불편한 거 아니에요? 대타 안 세우길 잘했다 하셨습니다. 대타 안 세우길 잘했답니다. 공부는 하고 볼 일이에요. 네네. 공부해서 그래도 대타 안 세우고 네. 이 자리에 올라와서 지금 잘하면 방송에도 나오게 생겼다. 네. 예. 자, 명수님 공부 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평소 때처럼 이렇게 일상처럼 살아가면 경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경계가 나오죠? 여기 잘자만 빼면 참 편안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명수님의 일기를 보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 이 잘자 때문에 마음이 더 요란해졌고 그랬어요. 근데 자성을 세우지 못하고까지 보면 이 있어진 그 요란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을 잡으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이 너무 훌륭해요. 네.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공감합니다.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비정상인가요? 대답이 저기서 좀 나오네요. 저쪽에 좀 공부하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 저쪽에. 예.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다. 네. 네. 그죠? 네. 예, 그것도 진리입니다. 예. 진리입니다. 예, 네. 예. 아우, 예. 멋있어요. 저도 이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정말 내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이 나의 날이다. 역사야 역사. 방송에도 나오고 정말 끝내주게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네. 좀 전에 명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정말 명수님도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앉아서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니까
앞에 계신 분부터 뒤에 계신 분 같이 눈동자가 보이고 눈동자 색깔까지 보이네요.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예, 본인 자랑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본인 자랑질을 보여주고 있어.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아니,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파마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헤어도 좀 바꾸고 왔습니다. 멋져요. 근데 일기를 딱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항상 뭐 경계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좀 그 경계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해 예, 주셨으면 조금. 좋겠습니다. 이게 뭐가 경계지 사실 저는 잘 이렇게 못 찾겠거든요. 사실. 예, 간단하게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부장님 설명 한번 해주시죠. 경계, 예, 간단하게. 길면 안 됩니다, 교부장님. 마이크 잡아주십시오. 네, 내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일체의 상황, 대상. 예, 예, 됐죠, 답이? 그럼 여기서 이 일기에서 경계거리가 어떤 건가 한번. 그래요.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정명숙님의 일기에서 그때 당시에 경계가 무엇이었는지 이 공부를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경계가 일상생활에서 예. 어디가 경계였나 잘 이렇게 체크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아직 초신자여가지고 그런가. 이제 이런 분들이 가끔 경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경이 있고 좋지 않다, 좀 불편하다 이런 마음이 나는 걸 역경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좋은 것으로 일어나는 마음, 이제 좋은 마음, 뭐 기쁜 마음, 뭐 희노애락 중에 애 같은 이런 마음, 아니 슬프린가? 어쨌든 즐거운 마음, 뭐 우리가 순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경이 있어요. 공경. 경계가 있는데 경계인 줄을 몰라. 멍한 상태 같은데 그거 맞나요? 이번에는 보타오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경계가 없답니다. 네.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걸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가는 걸 순경이라고 그래. 순경. 그런데 역경은 경계가 크고 무겁고 아프고 이러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그냥 드는 것이 느껴지고 그냥 아픈 만큼 그냥 팍팍 들어가고 그러는데 순경은 뭐 없어. 불편이 그냥 편안하고 이러니까 순경 때는 진짜 그냥 순경인지도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 법문에 정산종사인 법문에 죄도 안 남는다. 죄도. 그러니까 사실 공부는 순경 때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계가 없을 때 더 정신을 차려가지고. 그럼 교무님 기쁜 것도 경계인가요? 기쁠 때도 막 내 마음을 보면 흥분이 되고 이제 말하자면은 기운 자체가 기쁠 때 나를 보면 좀 뜹니다. 이렇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요란해가지고 기가 흔들려서 뜨는 거하고 기뻐서 기가 이렇게 파장이 위로 둥둥 뜨는 거하고 뜨는 것은 같아요. 이게 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그러니까 기쁠 때도 알아차리고 요란해가지고 흔들릴 때도 알아차려서 자성으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정액계를 딱 세우면은 기가 자성으로 평탄해지잖아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혜수님 어제부터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질문을 시작부터 했어요. 질문을 잘합니다. 우리 임혜수님이. 예, 우리 현도님 알아차리셨나요? 네. 예, 조금은. 네. 근데 이제 알아차렸는데요. 예. 저는 기쁜 경계만 있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경계입니다. 전제입니다, 전제. 마음 공부할 때 이야기 많이 나와요. 전제. 예, 그래요. 또 다른 분 우리 함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함께 토론 좀 해주실 분 있나요?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이게 그냥 예, 조용히 해도 이렇게는 안 될 텐데 굉장합니다. 예, 우리 명숙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또 우리 공부거리 준비하신 분 네, 저입니다.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런 가정으로 어머님과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과 살고 있는 이리그당 임혜수입니다. 제목은 나의 법동지이자 스승이신 우리 어머니. 우리 집은 김장김치를 150포기 정도 해왔다. 교당, 친척, 동네 등 두루두루 나눠 먹고
우리도 여유 있게 먹었다. 착한 며느리라는 말을 자주 듣는 나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고 열심히 해왔다. 그런데 3년 전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시에서 주관하는 김장김치 당구기 행사에 참여해 적당량의 김치를 담아와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요즘 김장철이 되니 어머니 마음이 자꾸 움직이신다. 설거지를 하시면서 혼자 말씀을 하신다. 한 30포기만 했으면 좋겠구만. 나는 거실 청소를 하다 말고 들려도 못 들은 척 걸레를 빨러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다 니네가 먹지 내가 먹으면 얼마나 먹냐? 어머니 저도 별로 안 먹어요. 여유 있게 담아 놓으면 김 담아도 되고 얼마나 좋으냐? 어머니 식구들이 햇김치를 좋아하잖아요. 애써서 많이 담아 맛없는 신김치만 먹어요. 나는 묵은 김치가 개운하고 맛있더라. 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시고 말씀을 하신다. 어머니도 나도 감정을 섞어 돌 던지듯 말을 던지고 있었다. 내 마음이 요란해진다. 어머니도 참 법사님이시면서 놓는 게 그렇게 안 되시나?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아프시면서 며느리를 부려먹어야 직성이 풀리시나? 얼른 내 마음을 바라본다. 어머니의 마음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본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이것저것 베푸시는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그 그늘에서 잘 살고 있음에 감사함이 느껴지며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 하고 가까이 다가갔다. 김장 많이 하고 싶으시죠? 저는 김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들어서만 김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식구들이 햇김치를 좋아하고 버려지는 김치도 적고 거의 없고요. 꽉 차있던 냉장고도 숨을 쉬는 것 같아 너무 좋아요. 어머니께서는 그렇게 해라 하신다. 생각해보면 어머니께서는 지켜봐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는 게 많았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편안해졌다. 어머니는 나의 법동지이시고 스승님이시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매수님 어머니 모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머님의 일기를 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우리 이매수님 이게 낭독을 좀 하시는데 아까 법회 끝나고 왔더니 방송실에서 혼자 이렇게 막 뛰어 읽을 자리에 그어가지고 읽기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 낭낭하게 예쁘게 읽으려고 준비까지 하고 또 그 마음도 있어진 거더라고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그러더니 멋지게 읽어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그 청중들 중에서 비슷한 이야기 한번 하실 분 계신가요? 나도 우리 시어머님하고 일기가 만만치 않아 이런 거에 저쪽에 계십니다. 시어머니 일기 대장. 반갑습니다. 동일이교단 남하연입니다. 저도 작년에 착한 며느리라는 컨퍼런스에서 어머니를 두고 경계가 많이 일어났었는데 그냥 어머니는 어머니일 뿐인데 제가 내가 잘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내 마음을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다 보니까 내가 착한 며느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은 이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셔도 사실 먹지 않아도요. 그냥 해주시는 그 마음을 그냥 진리로 받아들이니까
아, 감사하구나라는 그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그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지금은 어머니한테 가도 편하고 안 가도 편하다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또 올라간다. 또 올라간다. 네, 어떻게 잘 아시네요. 우리 사실 임혜수님이 착한 며느리에서 벗어나가지고 한 게 이만큼이에요. 예, 그러지 않았으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속그랬을 건데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예. 네, 드라마 한 편을 본 것 같았어요. 드라마. 네. 예, 네, 거부갈의 드라마 한 편을 정말 리얼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낭낭하고 좋았어요. 네. 감사했어요. 이제 저는 이 일기를 쓰기 전에요.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기를 작성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교구장님께서 혜수 씨 시어머님과의 이야기를 써도 리얼하고 좋을 것 같아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여기 오시면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기 전에 어머니 오늘 2시에서 4시까지 하는데 오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오래 못 앉아 있는다 못 오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얼른 그러시라겠죠. 네 어머니 네 저 잘하고 올게요 하고 지금 그렇게 안 오신 분들이 이 빈자리군요. 예, 어머님 친구분들도 같이 안 오셨구만. 그런 것 같아요. 자리가 많이 비네요. 네. 근데 이맘때가 이제 김장 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집 6남매 중에 이제 막내거든요. 또 제 아내 같은 경우도 6남매 중에 막내예요. 그래가지고 이맘때 되면 그러니까 김치통 한 통 가져가라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애환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그냥 당연히 해년마다 그냥 하는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일이냐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뭐라 할까 공부 기회, 마음의 그런 또 막 경계도 있고 예, 같이 집마다 이렇게 참 형님 누님들이 정말 이렇게 담아준 김치가 너무나 고마웠었구나. 정말 감사하게 앞으로는 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의 공부를 통해서 내 공부가 된다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다면 우리 그 현도님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서 얻어먹는 김치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자칫하면 환갑 셀 뻔한 거잖아요. 자, 저기 혜수님. 자, 원래는 묵은 김치, 햇김치가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시어머니는 묵은 김치를 좋아하고, 혜수님은 햇김치를 좋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공부를 하신 도중에 보니까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는 착한 며느리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느 때가 제일로 힘든데 내색을 안 하는 때가 있습니까?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냐고요? 네. 인간은 그냥 숨 쉬는 거 자체가 힘든 것 같아요. 어머니 자체가 아니요 어머니 이거 방송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수위를 조절해 주세요. 저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가장 존경합니다. 아니 그 컴플렉스가 우리가 컴플렉스가 잘못된 건가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원래. 다만 컴플렉스가 있는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컴플렉스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컴플렉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컴플렉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일기를 보면 힘들다는 내색 전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이 힘들었으면 그 어머니한테 감정을 돌 던지듯이 막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혜수님은 하시고 계시고요. 또 뭐라고 하시냐면 며느리를 이렇게 부리고 직성이 풀리나? 이런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들이나 저도 시어머니 모시고 다 이렇게 살고 계시지만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 일어나고 요란한 그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것은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공부 속에서 네 이렇게 공부를 하시니까 자유함을 많이 얻고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요. 네. 그러면 올해는 어머니 마음 알아차렸죠. 묵은김치 좋아하신다는 거. 네. 그러면 올해는 몇 폭이나 하실까요? 한 몇 포기까지는 아니고요. 60kg를 하시겠어요. 아, 저도 진짜 궁금한 것이 네, 적당량에서 네. 적당량 먹기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네. 결론이 안 나왔어 지금. 어머니하고 김장을 몇 포기 할 겁니까? 60kg 하면 한 3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누구 쪽으로 더 갔나요? 어머님 쪽으로 갔어요? 며느리 쪽으로 결론이 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법사님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 공부했다니까. 네, 어머님께서. 예수님보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그 전에는 내가 더 많이 참고 내가 더 힘들고 그랬는데요. 교당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마음공부 중앙교구 마음공부 대학을 1기에서 3기까지 다니면서 저를 바라보고 멈추고 일기를 기재하는 도중 어머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몇 편을 기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내 꼴을 많이 봐주셨구나.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알았구나.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착한 며느리 이런 훈장을 달아 주신 것은 네. 시어머니 같아요. 네. 어머니가 그거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냥 넘어가 주시지 않았더라면 네. 본인이 착한 며느리 소리 들을 수 있을까요? 주위에서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네, 잠깐 저기 우리 친정에 우리 올케가 그 500년 넘는 교회에서 효부상을 탔는데요. 자, 효부상을 탔을 때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만 잘해서 탔을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누가 혹시 며느리 중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불량 며느리? 아, 네. 저는 착한 컴플렉스에 걸리지 않은 며느리.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어머님은 법사님이신데 나를 그렇게 부려먹어야 속이 시원하나? 라는 마음이 속마음에서 일어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그러면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어머님 되게 속상하셨죠? 김장 많이 하고 싶으시죠? 이런 말은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마음 공부를 하셔서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선은 제가 어머니 결혼을 해서 교당 생활을 한 지가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하고 계속 새벽 기도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도 별 생각 없이 정전을 대조하지 않고 실생활에 활용하지 않고 그냥 교당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공부 홍보 대사는 아닌데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공부 1기에서 3기까지 다녀보니 제가 변화되는 모습이 남들이 인정해주는 거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더라고요. 뒤에는 대종사님이 저를 지탱해 주시고 있다는 거를 저 이거 부흥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확실하게 그냥 신심이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떨려서 어머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요거는 대종사님 빽입니다. 멋지십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습할 때 중에 제일 잘했어요. 맨날 떠느라고 어문 소리였더만. 사실 이 멘트 없었거든요. 네, 저도 임혜수님의 그 마음 공부 일기 기재한 것을 들으면서 공부는 임혜수님이 했는데 저도 같은 연배의 며느리로서
제가 다 후련해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거든요. 아니 왜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며느리를 그렇게 부려먹어야 적성이 풀리나? 이건 속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지 내뱉을 수는 있는 말은 아닌데 일기 기재의 힘이 이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기재해 봄으로써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때 바로 지켜봐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냥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 여기에서 정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서 공감이 깊이 되었습니다. 혜수님이 본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니까, 자기 안에 나는 마음을 인정해 주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시어머님도 있어진 마음, 시어머님 모습을 그대로 이제 인정했다, 이거인 거죠. 이제 여기에 조금 그 부연을 해야 될 부분이 그래요. 일기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계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공부는 정말 평소 잘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기를 기재해 오시라고 하면 거기에 원리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자칫 좀 아니구만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속을 들여다보는 결과 이제 어떻게 들여다봤지 제가? 제가 짐작컨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아닌 것 같은데. 평소 임혜수님을 보신 분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지금 반응이. 다 모르시는 분들인가요? 일기당에서 별로 안 오셨나? 예, 임혜수님 어쨌든 일기 또 누구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저는 김장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라면서 사실을 자신의 속마음을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게 사실 그 말씀 드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는 하기 싫은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마음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어떤 꾸밈을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인 그 팩트만을 얘기를 해서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인정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쵸? 이게 사실 좀 도덕의 훈련이고 또 자신의 정을 세워가면서 자력의 힘, 자성의 힘, 이것이 마음 공부 이력이 아닐까 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혜수님 박수.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막 가네요. 예. 다음 또 하실 분 누구신가요? 우리 이정심님. 예. 네, 내 안의 습을 발견하는 공부입니다. 정심의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추월하는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졌나니 그 황당한 요란함으로 자성의 정예기를 세워본다. 옆에 차가 서 있는 차를 보고도 빨리 가려는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끽 하고 멈췄다. 경계다. 뭐가 그리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그때 아줌마가 아줌마 미쳤어요? 미쳤어? 순간 내가 미쳤구나. 왜 그랬지? 그 순간 왜 그런 황당한 짓을 하다니? 그 아줌마 놀라고 화내는 모습으로 바라본다. 순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미안해하는 내 모습을 보며 연신이 고개를 숙여 사과를 드렸다. 나 역시 크랙션 소리만 커도 심장이 철렁하고 놀랄 때마다 상대가 그리 밉고 화가 났었는데 저분도 얼마나 놀랐을까? 내가 그러다니 순간에 찰나에 이런 경계가 나와졌구나. 사고로 이어졌다면 어쩌려고. 너 왜 그랬니? 정심아 너 왜 그랬어? 바쁜 것도 아니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알아줄 짓을 하고 그래? 그 요란함을 알아차린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려지니 경계에 끌려갔구나. 나오는 경계를 보니 내 안에 이런 습도 있었음을 발견해 본다. 종종 충원하는 차를 보면 저 사람 참 급하시나 보다. 바쁘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잘도 이해하더니만 오늘은 내가 나의 또 다른 나를 보고 많은 참회와 함께 법에 대조해 본다. 첫째, 내가 응용의 형수를 보아 미래 연마하기를 추구하지 못했구나. 두 번째, 교통법규를 지키지 못해 법률에 배운을 했구나.
세 번째, 원만한 너의 정의를 실행하지 못한 동포의 배언을 했구나. 아, 오늘을 경계 삼아 추월은 삼가하자. 아줌마 놀라셨죠? 미안하고 죄송해요. 앞으로는 출퇴근할 때마다 이곳을 지날 때마다 신호등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영위할 때에 정의는 영명 있게 취하고 불의는 영명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길러가는 정신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살아가는 삶,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여유 있는 공부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그 부처님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운전을 하는데 자동차 가지고 교통법규 위반도 하고 하죠. 혹시 교통법규 위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요. 저기 위반해 보신 분들한테만 선물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위반하신 분 사례를 이야기해 주실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 예. 아, 왜 이렇게 갑자기 몇 명 들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아, 선물 드린다니까요? 음메. 여기 저기 모자 쓰신 분 가운데 우리 교무님 옆에 드려봐요. 네, 저는 이도진입니다. 제가 여기 중앙초등학교 앞에서 30km인지 모르고 50km로 갔어요. 네네. 가고 나니까 8만 원이라는 그 벌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벌금을 내고 내가 경찰서 교통과 또 어디 행안부 전화를 다 해서 누가 이렇게 벌금을 많이 물게 했느냐고. 이제 그러고 내가 이제 그때 내 경기에 못 이겨서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 길을 잘 안 다녀요. 다른 데를 피해서 다니고. 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갈 때는 아 여기 30km지. 그리고 이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 또 저기 저쪽에 누구 한번 이제 우리 누구나 저기 김대성님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입교단 김세성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있어요. 저는 익산에서 전주로 출퇴근하는데요. 저희 병원까지 가는 신호등은 5개가 있습니다. 법적인 신호등은, 비공식적인 신호등은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신호등을 잘 비껴서 가고요. 비공식적인 신호등은 눈치껏 갑니다. 왜냐면 아침에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경계가 생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교통 위반하는 것을 일기로 기재해보고 나니까 다음에 갈 때는 그 상황이 생기면 아 내가 저번에 마음을 챙겼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챙기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벌금을 한 번도 내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박수 한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다 교통법규 위반하고 계시죠. 아 죄송합니다. 다 하고 계시진 않겠구나. 제가 하니까 또 꼭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요. 저도 가끔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또 황당한 일도 당해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지만 그걸 공부 삼지는 나름 삼으셨겠군요. 나름 공부를 삼았지만 대종사님이 가르쳐주는 공부법으로는 공부 삼아보지를 않으시는데 우리 이 정심님은 이제 대종사님 편에 주신 원리로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원리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단적으로 좀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야기 좀 함께 또 나눠볼까요? 우리 패널분들하고. 네, 경계마다 알아차리고 그걸 이렇게 하셨다는 거가 너무 대단하시고, 이 공부법의 위력이 여기에 정말 낱낱이 드러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심님 고맙습니다. 아주 원론적으로 FM으로 교과서적으로 그런 거죠. 저는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계 알아차리기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막상 그 급박한 순간에 사고가 날 것 같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내가 경계가 왔구나, 내가 멈춰서 바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지를 않을 것 같아요. 막 둘이 싸우든가 아니면 막 뭐 112에 신고하든가 뭐 이렇게 보험회사에 신고하든가 뭐 정신이 없을 것 같거든요. 오케이. 예. 이럴 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부에서 순발력, 경계임을 알아차리는 순발력. 우리 공사님께 마이크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발력, 우리 공사님. 예. 선물도 하나 드리시죠. 대추차 하나. 맞습니다. 공통으로 우리 나눠주시고. 손순 국장님께서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시킨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얘기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제 경계 때 그때 그 순간에 뭐 우리가 육군, 그러니까 안희비설 신으로 보는 육경이라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경계잖아요. 보는 게 순간순간에. 근데 그 순간순간에 챙기기 힘든데 교통사고를 얘기해서 제가 전공이 교통공학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교통 만약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응? 얼마나 사고도 생기고 그러니까 교통 시설이라든가 교통 사고 이렇게 교통 신호등이 있을 때 딱 신호등에 서 있으면서 야, 신호등아 너 얼마나 애쓰냐? 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너 때문에 교통사고도 발생하고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사실 교통 시설이라고 교통 규제 같은 것이 다 우리를 보호하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하려고 하는 건 다 은혜의 덩어리고 가더라고도 우리하고도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거든요. 은혜의 덩어리인데 우리는 은혜의 덩어리고 우리한테 모든 복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배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정신님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속에서 은혜도 당연하고 감사도 느끼고 마음을 돌리고 해서 좀 상생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참 공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유성에서 오시는 분께 마이크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공부에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좀 답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순발력. 유성교당 석희진입니다. 저는 정심님의 그 일기에서 저희들이 평소에 이제 저희도 7명이 공부를 항상 하는데 이제 문답 감정에 그 익숙치를 좀 않잖아요.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아직 그렇게 안 되는데 아차 잘못하면 그게 수다로 끝나는 그런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법대로 이렇게 일기도 법대로 했고 문답 감정도 법대로 해야 되겠구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평소에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구장님께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마음 공부에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발력이 순발력이 경계를 당했을 때 바로 마음을 챙기느냐, 그때는 놓쳤는데 지나고 나서 챙겼느냐, 또 그때 지나고 나서도 잘 몰랐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때 내가 뭘 놓쳤구나를 아느냐, 이게 이제 순발력이거든요. 근데 경계를 당해가지고 지금 본인도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쳤어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굉장히 당황하고 흔들렸을 법한데 바로 미쳤어요. 죄송해요. 내가 그 상황에서 바로 죄송해요 하고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상대에게 반응을 적절하게 하는 건 마음의 근육이 생겼기 때문에 즉흥적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근육이 많이 쌓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답이 됐나요? 순발력이 어떤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 순발력?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물어본 거예요. 여기 답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또 저 같았으면은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순간 이렇게 바로 멈추셨잖아요. 좀 0.00 몇 초 그 사이에 멈추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공부를 하는 중이라 아직 한 10기 정도는 해야 이렇게 될까?
바로 그 상황이 됐으면 저 같으면은 저 미치지 않았는데요? 이러든가 미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있나요? 이러든가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나중에 저를 챙기고 일기를 기재를 한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빨리 멈추신 거가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글쎄 그건 네. 저는 유무념 제 개인적인 유무념은요. 현하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리자. 지금 이 순간 산다. 그 대종사님 원불교가 좋았던 건 저는 그 현아가 아주 세세생생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현아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늘 깨어서 나를 보자. 그 순간순간. 그래서 자신한테 수시로 물어보고 현아를 놓치면 행복도 다 놓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정신 차려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뭔지 예, 또 앞으로 할 것이 뭔지 모든 순간 그 순간이 내 시간이고 나를 알아차리는 그 시간이 내가 주인공이고 예, 내가 진리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그 시간이 제가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오래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답은 오래오래 해서 그렇다. 사실 오래오래 하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마음 공부로 지도도 하고 계시고 오래 하셨죠. 그리고 특별히 원불교가 좋아서 다른 종교에서 오신 거예요. 그랬으니 얼마나 원불교가 좋으시겠어요. 근데 시어머니 만나가지고 의무적으로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같을 리가 없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좀 기특하긴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도 온대요, 시어머님하고. 한 20여 년 새벽 기도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임혜수님 이야기예요. 착해. 까고 돌려주고. 네. 착합니다. 이미 이정심님의 그 마음 공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운전하는 1인으로서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100m 달리기를 한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가벼운 접촉 사고 나면 내가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보험유리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 크게 해서 삿대질하고 욕부터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알아차리고 바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바로 알아차리는 위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저기 말씀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윤미성님. 네. 뭘 알아차리신 것 같아요? 미친 것을 알아차린 것 같아요. 아니요. 내가 미쳤어요. 이렇게. 네, 지금 사고를 그 앞에 들어간다고 해서 탁 들어가시면서 탁 서버렸잖아요. 탁 서버렸는데 그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잘못했다라는 거를 알아차리셨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대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미쳤어요 했을 때 예 맞습니다 저 미쳤어요라고 이렇게 바로 인정했던 거거든요. 저는 미쳤다고 하는 것만 알아차린 것으로 들려요. 네. 우리 유성룡 교무님 들으시고 한 말씀. 교무님들께는 선물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일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 큰 소리 못 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운전하는 경우, 또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마음,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도 알게 모르게 과속딱지가 걸려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마음이 급한 것 같고 또 어떤 승부욕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차가 막 과속으로 달리면 자기도 모르게 막 따라가지고 막 달리는 거에 내 속도 게이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정심님께서도 운전을 잘 하셨는데 또 다른 사람 여유 있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다니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바쁜가 보다 왜 저런지 이런 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일을 우리가 다 공감하고 우리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패널들이 말씀하시고 감정했듯이 그 어느 순간에 딱 알아차린다는 것, 그것이 그 자성의 점을 세우자, 해를 세우자, 계를 세우자 이런 부분에 평소에 단련이 없으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관찰하지 않으면 다 탓으로 돌리게 되거든요. 일단 내가 잘못했어도 탓이 돼버리는데 늘 마음을 챙기셔서 알아차림의 공부,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시니까 그런 순발력이 있으시지 않은가 존경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교무님도 과속덕지에 날라온다는 것이 너무 반갑네요. 나만 날라오는 줄 알고 좀 내놓기가 그랬는데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있어진 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정심님이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한 거잖아요. 미쳤다고 인정하고, 그래야 또 상대가 있어진 모습도 그대로 인정하고, 공부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 좀 갖고 저희는 물 한 모금 마시고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